나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법. 모든 수행은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진실함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행에서 더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도 아주 많은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은데도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사실은 아직 마음이 아픈데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사실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굳어지는데도 나는 인정받고 싶지 않아. 사실은 누구보다 인정받고 싶은데도 나는 다 내려놓았어. 사실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마음이 오래전부터 만들어온 보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자신을 공격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더 정확히 보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첫 번째, 진실함의 첫 번째는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는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감정보다 생각을 먼저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어. 왜 나에게 저렇게 하지? 나는 이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감정 자체라기보다 감정을 둘러싼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화가 났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서운했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랑받고 싶었구나. 또 더 깊이 내려가면 버려질까봐 두려웠구나. 이렇게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해지기 위해서는 사건에 대한 설명보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정말 무엇을 느끼고 있지? 그리고 바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을 느껴봅니다. 배를 느껴봅니다. 목을 느껴봅니다. 얼굴과 턱과 어깨를 느껴봅니다. 생각은 괜찮다고 말하는데 몸은 굳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은 용서했다고 말하는데 가슴은 아직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우리를 지금으로 돌아오게 해주는 아주 정직한 문이 됩니다. 두 번째, 진실함은 좋은 감정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새로운 가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행하는 나, 사랑이 많은 나, 깨어있는 나, 다 내려놓은 나.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마음속에 화가 올라와도 인정하기 어려워집니다. 나는 수행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 화가 나지? 질투가 올라오면 나는 왜 아직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욕망이 올라오면 나는 이것마저 초월해야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지금 화가 있다. 그래, 지금 질투가 있다. 그래,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 아직 놓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당신의 본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이미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씩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 나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나는 수행자다. 나는 상처를 다 극복했다. 나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삶은 가끔 그 이미지를 깨뜨립니다. 평소 자신이 자비롭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미워하게 됩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나는 돈에 초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돈 때문에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이미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지금의 진실을 볼 것인가. 진실한 수행자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나와 실제의 내 마음이 다르구나.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발견입니다. 자기 이미지가 조금씩 무너질수록 실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진실함은 자기 비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라는 말은 자신의 단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질투가 올라왔습니다. 진실함은 질투가 올라왔구나 입니다. 자기 비난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입니다.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진실함은 나는 지금 많이 화가 났구나 입니다. 자기 비난은 수행자가 이것밖에 안 돼 입니다. 진실함에는 판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함에는 반드시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보는 눈이 너무 차갑다면 우리는 다시 숨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을 보는 눈이 따뜻하면 마음은 조금씩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나오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게. 다섯 번째, 진실함은 왜 보다 무엇이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힘들 때 계속 분석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이게 어린 시절 때문인가? 전생 때문인가? 쌈스카라 때문인가? 물론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분석은 오히려 지금의 감정을 피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지? 보다 지금 무엇이 있지? 가슴의 압박, 배의 긴장, 목의 막힘, 눈물, 두려움, 외로움, 그것을 그냥 느껴봅니다. 이 순간에는 설명이 없어도 됩니다. 몸은 굉장히 오래된 기억과 감정을 말없이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감정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욕구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조금 더 깊이 내려가 봅니다. 사실 서운하구나. 조금 더 내려갑니다. 내 가치를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조금 더 내려가면 나는 사랑받고 싶구나.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나는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구나 라는 마음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질투도 비슷합니다. 질투 자체만 보지 말고 그 아래를 봅니다. 나도 사랑받고 싶어. 나도 선택받고 싶어. 나도 소중한 존재이고 싶어. 그렇게 보면 공격적인 감정 아래에 의외로 아주 연약한 마음이 있습니다. 진실함은 바로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가장 어려운 진실은 사실 나는 원하고 있다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돈을 벌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누군가 나를 선택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면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진실함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무조건 따라가라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원하는 가장 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욕망 아래에서 두려움과 결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나는 두렵다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많은 방어 기제의 뿌리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통제하려는 마음 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붙잡는 마음 밑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를 내는 마음 아래에도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는 마음 아래에도 다시 상처받을까봐 라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진실해진다는 것은 강한 척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실 두려웠구나. 이 한마디가 굉장히 깊은 치유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인정되는 순간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9번째, 진실함의 중요한 질문. 마음이 흔들릴 때 이런 질문을 천천히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인정하기 싫어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얻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운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나는 어떤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가? 이 감정 아래에는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에서 수행이 아주 깊어집니다. 10번째, 베단타에서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것이 단지 심리적 자기 이해로 끝나진 않습니다. 베단타의 자기 탐구는 여기에서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화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화 자체일까요? 화는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나는 슬픔을 알고 있습니다. 슬픔도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나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도 계속 바뀝니다. 몸도 변합니다. 감정도 변합니다. 기억도 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이미지도 변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이 자기 탐구입니다. 11번째, 나는 슬프다에서 슬픔을 알고 있다로 이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나는 슬퍼 라고 느낍니다. 조금 지나면 내 안에 슬픔이 있구나가 됩니다. 더 깊어지면 슬픔이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구나가 됩니다. 그러면 슬픔을 없애지 않았는데도 공간이 생깁니다. 슬픔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넓습니다. 분노가 있어도 나는 분노보다 넓습니다. 두려움이 있어도 나는 두려움보다 넓습니다. 이것이 사크시, 즉 증인의 자리와 연결됩니다. 12번째, 하지만 사크시는 감정으로부터 도망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아주 중요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나는 감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감정을 밀어내는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슬픈데 이건 내가 아니야. 화가 나는데 나는 관찰자니까 상관없어 라고 해버린다면 또 하나의 회피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사크시는 훨씬 따뜻합니다. 이것은 나의 본질은 아니지만 지금 이 감정이 여기 존재하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것입니다. 바다는 파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파도가 전부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의식은 감정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감정을 품으면서도 감정에 갇히지 않습니다. 13번째, 흐리다야는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만나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끊임없이 설명합니다. 왜 그런지, 누가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하지만 가슴으로 내려오면 설명보다 존재가 앞섭니다. 가슴이 아프면 아픔과 함께 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면 눈물이 흐르도록 둡니다. 두려움이 올라오면 그것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 여기 있어도 괜찮아. 이것이 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감정을 해결하려고 서두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 너를 바꾸지 않아도 나는 여기 있겠다 이기 때문입니다. 14번째, 진실함은 결국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상태로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욕망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바라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처를 가진 사람이야. 이것조차 의식 안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야기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야기 이전에 나는 무엇인가? 15번째, 그곳에서 네티가 시작됩니다. 베단타에서는 이렇게 탐구합니다. 나는 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은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도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감정도 알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기억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 역시 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식별합니다. 네티. 이것도 내가 아니다. 저것도 내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은 몸과 마음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6번째, 그래서 진실함의 끝은 놀랍게도 본래의 나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 나는 외롭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 그런데 자신에게 정직하게 계속 내려가다 보면 결국 발견합니다. 화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외로움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욕망도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몸도 계속 변합니다. 생각도 계속 변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를 알고 있는 알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길은 결국 자아를 더 좋은 자아로 만드는 길이 아니라 내가 나라고 믿어왔던 것들을 하나씩 정확히 바라보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어쩌면 발견합니다. 내가 찾던 나는 생각 속에 있지 않았구나. 생각과 감정과 몸과 삶 전체를 조용히 비추고 있는 이 의식이 늘 여기에 있었구나. 매일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연습.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슴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서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사실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대답이 올라오면 고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해줍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것도 괜찮아. 나는 그것까지 들어줄게.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답을 머리로 만들지 마세요. 질문 이후에 침묵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감정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조용한 현존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수행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는 것, 욕망을 미화하지 않는 것,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것, 자기 이미지를 지키려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자신에게 끝까지 진실해졌을 때 우리는 결국 아주 놀라운 곳에 도달합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나도 하나의 생각이었구나. 그리고 그 생각마저 조용해진 자리에서 말없이 존재하고 있는 무엇을 발견합니다. 베단타에서는 그것을 아트만 사크시 순수한 의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의 시작은 어쩌면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수행의 깊은 끝에는 이런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감정을 없애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넓어질 때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까지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진실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고 있던 것들이 모두 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것을 알고 있는 존재를 향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진실함은 자기 탐구의 시작이며 자기 탐구의 끝에서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넘어 본래의 나와 만나게 됩니다. 나마스테. Shanti.